김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부부로 지난 주말 대구의 한 호텔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와 인접한 인천시는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지역 내 신천지 교회 시설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 대신 자가격리를 하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처법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2명은 부부로 확인됐고요. 이 부부는 지난 주말 31번 확진자가 머물렀던 대구 지역 호텔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날 김포시가 긴급 브리핑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확진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김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2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고요. 이들 부부는 지난 15일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대구 지역 퀸벨 호텔에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동선은 김포시 브리핑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부부인 확진자 2명은 자녀와 함께 2월 15일 31번 환자가 머물렀던 대구 지역 호텔 퀸벨 웨딩홀에서 친척 결혼식에 참석하여 1시간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15일 결혼식부터 18일까지 대구 지역에 머물렀으며 18일 저녁 8시경 자택에 도착하였고 확진자 1명, 엄마는 19일 기침, 인후통에 있어 관내의원에 방문하였으나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안내받고 당일 18시경 지역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사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2월 20일 18시경 1차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차 확진 검사 결과 2월 21일 오늘 새벽 최종 확진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30대 여성이 먼저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남편도 검사가 진행이 된 건데요. 남편 역시 21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증상은 여성 확진자에게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확진자지만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편 이 부부는 대구 퀸벨 호텔을 방문했을 때 16개월 자녀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자녀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가 격리됐습니다. 여성 확진자는 명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네,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병의원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환자가 다녀간 지역의 내과는 폐쇄된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 확진자는 해당 지역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이전에 구례동의 한 내과를 찾았습니다. 다만 환자가 이 내과를 방문했을 때 따로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입구에서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여성이 확진자로 확인이 되면서 해당 내과는 현재 진료를 중단하고 자체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또 남편의 근무지로 알려진 일산 이마트 킨텍스점 역시 이날부터 3일간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들의 동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 중인데요. 김포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경우 동선이 일부 확인이 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확진자 자택과 경유지는 방역 소독을 마쳤다고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부부가 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신천지 교인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김포시는 현재까지 해당 부부가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는 추가 동선이 확인돼야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지역사회 내에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이날 김포시는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역 어린이집 445곳은 다음 달 1일까지 휴원 조치를 내렸고요. 또 휴원 기간은 향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 당번 교서를 배치를 해서 최소한의 운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업식을 한 83개 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 5곳도 휴업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88개 유치원이 29일까지 휴원입니다. 또 소규모 집회나 시민 행사는 요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로당이나 공원 화장실, 주민 대피시설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은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공체육시설 17곳은 이미 29일까지로 문 닫는 기간을 더 연장을 한 상태고요. 이 밖에 김포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는 살균제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와 우리 지역인 김포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해서 경기와 인천 지역의 대응 상황 들어봅니다. 이정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코로나19 인천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김포를 포함한 경기 지역 긴장 상태죠? 네, 먼저 확진자가 2명 나온 김포시는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들이 대구에 다녀온 사실 등 동선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의 자택과 경유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고요.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지원단, 질병관리본부 등을 투입해 구체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동선에 따라서 모든 경유지를 방역하는 한편 부부의 접촉자를 가려내 자가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된 게 신천지 교회의 예배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우리 지역 신천지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아무래도 사태가 악화되면서 인천시와 부천시는 지역 내 모든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내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시설의 자율 폐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율 폐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폐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내 신천지 교회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를 조사한 결과 이미 10여 곳 중 5곳은 이미 자발적으로 폐쇄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부천시 역시 이날 지역 내 신천지 교회 5곳을 방역한 뒤 폐쇄 조치했습니다. 네, 김포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인천 지역도 안전지대는 아닌데요. 인천 지역 사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특히 인천은 방학을 마친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죠. 네, 인천시내 대학들이 개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1차 유행을 할 때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일단 대학들은 개강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천시가 지원하는 콜밴 등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학생들을 안전하게 후송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우선 기숙사에 배치가 되고요. 일부는 개인 숙소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직원들이 수시로 상황을 모니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미 개강도 2주씩 연기를 했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강을 하더라도 되도록 한 공간에 많은 학생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손 씻기와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를 진원으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북 청도에서는 폐렴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시작된 유행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확진자가 여러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폐렴이나 신종플루랑 같은 단계라고 봐야죠. 옛날에 2009년 신종플루 단계처럼 이제는 정말 치료 약제를 빨리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 경증 환자한테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 중증 환자로 되면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지 완전 이제 분리해서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 거를 일단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대구 거를 잘 컨트롤하고, 대구에서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노출자들도 많으니까는 많은 역량들이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역에서는 사실 준비가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코로나19. 무엇보다 개인 위생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건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이런 분들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교회나 일단 모이는 곳에 무작정 두려워해서 뭐 안 간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전혀 안 한다던가 현재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을 유지는 하되 일상 개인위생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뭐 손 자주 씻고 이런 것들에 주의하는 게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시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인천시 행정 전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진정조짐을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30번째 확진자가 지난 10일 인천을 다녀간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네네. 인천시가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30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우리 인천 용유도와 아라뱃길을 다녀갔다라는 질본의 통보를 받고 그 이동 경로 통보받아서 즉각 방역 실시했습니다. 이동 경로로 파악된 공항철도와 자기부상 열차의 경유 역사 즉각 자체 소독을 했고요. 우리 중구 계양구 그리고 서구보건소하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교통공사 또 공항철도에 통보해서 집중 방역 소독하면서 긴급 조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또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죠. 인접한 김포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인천시에서도 이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이제 해외 여행 이력이 없고 또는 확진자와 접촉이 없는 환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이 재난위기 경보 단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인천시에 예방전문 의료인 6명을 민간 역학조사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역학조사에 신속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인력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요. 또 인천병원 등에 지금 입원한 환자 중에 이제 폐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해서 이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내에 있는 격리병원이나 시설 그리고 의료 인력 또 이동 수단 등을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 강화를 하기 위한 이제 사전 점검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역사나 터미널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부분 다중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도 지금 지역 방역 소독에서 지금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감염이 의심되는 이제 환자들의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도 현재 지금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최근 인천시가 지역 여성 경제인들과 만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고 갔나요? 네네. 20일이죠. 인천시장 주재로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혜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장기화된 인천 지역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여성 기업들의 피해 상황이라든가 건의 사항을 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요. 인천시는 우리 여성 창업과 또 여성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해서 우리 지역 환경도 개선하고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 방안들도 좀 나누면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여성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생산적인 또 의견도 나눴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여성 기업 피해도 분명히 있겠고 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인천시와 또 우리 여성 기업들이 뜻을 어떻게 모아서 같이 갈지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우리 협회나 또 여성 기업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이나 또 다중이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이 기간에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자제와 연기를 좀 당부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꼭 따라주셔야 할 이런 행동 요령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그런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부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요. 또 개인 위생 수칙은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혹시 뭐 발열이라든가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좀 면밀히 좀 스스로 좀 관찰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라든가 지역 콜센터 110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먼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은 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해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는 병문안과 같은 병원 방문을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준수하시고 또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해외 여행력도 반드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야 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처법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주요 병원 응급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중증 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시에 병원 입구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선별진료실에 가가지고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게. 그렇다면 의심 증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20개 외국어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기침 등의 그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자가 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6시간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